두 번째 챕터입니다. 이번 챕터의 주제는 벽시 파종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있는 육묘 방법별 파종량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육묘기 때 기상이변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점들의 여러 가지 사례 언급, 특히 고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언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종상 약재 처리에 대한 여러분들의 실천은 당부하였으며 생력 방제 기술 중에 하나인 파종상 동시 처리제, 그리고 이양 당일날 여러분들이 파종 상자에 뿌리는 상자 처리제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하겠는데? 마지막 것만 다시 하고. 마지막 거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력 방제 기술 중 하나인 파종상 동시 처리 기술, 그리고 이양 당일날 여러분들이 상자에 뿌리시는 상자 처리제 살포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영상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파종량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드물게 심느냐, 빽빽하게 심느냐, 그리고 내 종자가 소립종이냐, 중립종이냐, 그리고 내가 어린묘로 키울 것이냐, 중묘, 성묘로 키울 것이냐, 이런 거 다 달리해가면서 파종량을 달리하되, 이런 것이 가만히 안 되고 내 모판은 모든 모판을 똑같은 양으로 그 다음 파종하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감을 항상 잘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예전에 제가 퀴즈를 냈어요. 자, 여기에서 어떻게 파종하는 모판이 가장 이상적인 모판이냐라고 설명을 드리면, 일단 여러분들은 이 사진을 보시고 답을 찾으려고 막 이제 궁리를 하셔. 근데 제가 이미 답은 이 전 슬라이드 설명을 하면서 드렸어요. 다양한 파종 양식, 그 다음에 육묘 일수, 그 다음에 내 품종에 따라서 파종량을 달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그림에, 이 사진에 있는 것들도 다 정답이에요. 다 정답. 130g 뿌려도 되고, 200g 뿌려도 되고, 100g 뿌려도 되고, 250g 뿌려도 되고, 다 돼요. 다만 250g이 넘어가면 층이 앉을 수가 없어요. 층이 앉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250g까지 뿌리면은 약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보시고 밑에 있는 상토가 얼마만큼 보이는지를 여러분들 눈을 보시고, 아, 요 정도로 홀랑홀랑 보이면 100g이구나. 무게를 직접 재도 되지만은, 근데 이때 무게를 재려면 여러분들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지금 이 벽시들 다 젖어 있죠? 젖어 있어. 그러니까 젖어 있는 수분량까지 포함된 무게를 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실제 그 정량을 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깔린 상토의 면적, 이 공간만 보세요. 이렇게 공간이 보이면 200g이구나.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뿌리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행히 어떻게 이쪽은 우리 아버님들, 이쪽은 어머님들 앉아 계신데, 자, 여기에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발 파종할 때 이렇게 한 주먹씩 모판에다 뿌리면 안 된다니까. 근데 어머님들은 그걸 절대 못 봐. 아버님은 이제 귀찮아서 또 기계 작업도 해야 되고 조작도 해야 되니까. 근데 어머님들은 날 차분하게 앉아가고 그냥 비닐봉지에다 벽시 담아오는 거 보이면 뿌려, 보이면. 뿌리면 뿌린 만큼 거기는 층이 진다니까, 층이 젖어. 너무 횡하면 이제 기계 조작이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면적이 넓으면 상관이 없지. 근데 습관적으로 나오는 모판마다 다 넣어버려, 모판마다 막 어떤 어머님은 막 두 손으로 이렇게 막 넣고 있고. 그러실 필요 없다. 저 어머님들 오시면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 하나 하고, 두 번째 뭐냐? 보식 좀 하지 말라고. 보식. 요즘 안 하죠? 보식 할 필요 없어요. 보식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종자 파종할 때 한 주먹씩 더 드지 마라. 이런 말씀을 이 슬라이드하고 나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게 다 맞다. 다만 너무 밀파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바쁠 시기가, 지금 이쪽 저쪽으로 하고 제일 바쁠 시기가 이제 종자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구해드리는 시기, 이제 끝났죠. 그거는 거의 끝났고, 지금 이후로 바빠질 시기는 이제 종자 소독에서 실패하신 농가들 민원 처리해야 되고, 그 두 번째는 파종 후에 육묘 관리를 실패해가지고 저희가 현장을 나가거나 전화 상담을 하는 게 바쁠 시기입니다. 이 사진이 그거예요. 이 사진이. 근데 다양한 육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들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온도 관리를 여러분들이 뭐 잘못하실 수도 있죠. 그리고 주야간 온도 차이가 클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잘못이라고 굳이 꼽자보면 요 작업 전에 했던 파종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많이. 파종을 적정량만 해놓으면 주야간 온도 차이가 많이 나도, 그 다음에 야간 온도가 한 낮게 한 5일, 6일 계속 지속되더라도
어느 정도 버텨나갑니다. 근데 밀파를 해놓고 나면 지그들끼리 생육 환경이 조금 불균해지고 자기들끼리 그 생육 다툼을 하기 때문에 외부 요인이 살짝만 안 좋아져 버려도 이러한 사례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례 중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사례가 뭐냐? 뭘 것 같아요? 주변에 지금 보이시죠? 육묘 잘못해가지고 한 100판, 200판씩 엎으신 농가들. 그분들 뭘 잘못했어요? 딱 보시면. 병이에요? 온도. 자, 절반 맞췄어. 그 다음에 온도는 온도인데 뭐 높은 온도, 낮은 온도? 그렇죠. 높은 온도. 상자 쌓기를 20단, 25단, 30단씩 쌓아가지고 이미 상자 쌓기에서 치상할 때부터 문제가 붙어서 나온 문제가 하나 있고, 그리고 마당이나 선반에다 깔아놓고 또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매년 여러분들 보시면 5월달인데 밤에 자려고 보면은 혼입을 하나라도 안 덮고 자면은 추워서 못 자요. 그만큼 주야간 온도 차이가 큰데 온도 관리를 이제 부직포도 덮고 뭐 열고 덮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관리가 자칫 잘못해버리면 고온 피해로 이러한 상자들이 수백 판이 엎어지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야. 올해도 5월달 날씨, 4월 말 날씨 보면은 낮에는 징하게 덥고 밤에는 징하게 추울 겁니다. 여러분들 옛날하고 틀려요. 지금 최근 5년 사이 보면 진짜 5월달에도 이불 못 덮으면 못 자요. 그만큼 주야간 온도 차이가 기상이변으로 지속되고 있다. 올해도 그 문제가 분명히 나타난다. 나가보면, 전화 받고 나가보면 무조건 저희가 예상을 하고 나갑니다. 아, 이 문제였구나. 자, 사진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도 지금 온도 관리 잘못이에요. 어떻게 보면. 상자 쌓기를 끝나고 바로 뜨거운 빛에 내놓으면 이렇게 하얀 백화묘가 생기게 되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진은 요거. 아, 근데 이제는 자기가 본인이 창피해서라도 이런 증상이 나오면 조용히 갖다 엎고 옆에 말 안 하고 여기 지도소나 기술센터 전화 안 해야 돼. 이거 누가 봐도 그러잖아요. 누가 봐도 중간에 한두 판이나 그렇게 돼 있으면 저희도 진짜 예상해서 한번 공부도 한번 해볼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자 쌓기에서 열이 받아서 나온 거라고밖에는 안 보입니다. 나온 거라고밖에 안 보여. 왜냐면 지금 보십시오.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요런 데는 잘 됐어. 이게 깔아놓고 문제가 붙었다 싶으면은 이 한 판 한 판이 뭐 폭탄 맞은 것처럼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안쪽하고 가해 쪽하고 좀 생육 차이가 나타났어야 돼. 이게 요거는 본인 창피해서라도 부르시면 안 되는데 여전히 부르신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그래도 저희들 바꿔놓고 살고 있습니다. 상자 쌓기 잘못해가지고 한 번 엎으면 한 200판, 300판 이상으로 엎을 농가들은 실제로 여기 중간중간에다가 온도 센서를 설치해. 온도 센서를 설치해가지고 온도가 적정 이상 온도 나가면, 물론 내가 체감을 해서 뭐 부직포도 열고 하지만은 이 온도까지 기가 막히게 세팅을 해가지고 온도 관리 해가면서 모판 관리를 하더라. 이거 한번 엎어보세요. 이거 얼마나 손해요, 진짜. 미칩니다, 지금. 미쳐요. 이양일자랑은 다 잡아놨는데. 우리 군동면이 약간 이제 뭐 농사 잘 짓고 계시지만은 작년에도 교육을 했을 때, 그리고 농가들하고 만나봤을 때 이 부분이 정보 공유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더라고요. 지금 도암 신전, 그 다음에 성전 이쪽으로 군동도 경지 면적이 상당히 넓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러한 게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계시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좀 이상한 거 못 느끼세요? 이 사진 뭐예요, 도대체? 파종할 때 약재를 동시에 뿌린 사진이요. 자, 그러면 이거 겹시 먼저 뿌렸을까요? 약재 먼저 뿌렸을까요? 웃자고 한 얘기고, 어떻게 뿌려도 모습은 똑같습니다. 자, 요렇게 뿌리고 그 다음에 작업은 뭐예요? 파종할 때? 상토 덮는 거죠? 자, 파종할 때 작업을 약재만 뿌리는 한 단계만 더 추가를 해가지고 육묘를 하는 기술이 이미 만연돼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약재를 못 팔아서 그리고 개발을 하려고 하는 농약회사들도 수없이 많고, 우리 강진에도 지금 이 농약 그 다음에 이 기술을 실천하고 있는 농가 제가 모르긴 몰라도 한 7년 전부터는 하고 계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7년부터.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파종할 때 여러분들 다찌가리 섞어서 하시잖아요. 예, 섞어서 하셔. 그런 노력을
이 파종상 동시 약제 처리를 함으로써 육묘 기간을 안전하게 가져가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했어. 지금 여러분들 올해도 또 이렇게 하실 거야. 상자 처리제, 이양 당일날, 한 포에 상자 20개에 뿌리는 농약 있죠. 네, 이렇게 지금 대부분들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이 어차피 농약 가격은 약간 비쌀 뿐이지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파종할 때 이미 뿌려버리면 육묘 기간 20일, 30일 정도는 안전하게 지내가고, 그 다음에 약제도 아무리 좋은 약제도 약효 지속 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본답에 들어가면은 파종할 때 뿌린 약제가 본답에 들어가면은 한 많이 잡아봤자 한 20일이면 없어져 버려요. 20일이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을 하셔야 돼. 파종할 때 뿌려가지고 이양해 놓고 20일까지 약효 지속 기간을 여러분들이 누리시느냐, 아니면 이양 당일날 뿌려가지고 한 6월 말이나 7월 초까지 약효 효과를 볼 것이냐 라는 이 두 가지의 이 선택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전 단계 파종할 때 약제를 동시에 뿌려가지고 육묘도 안전하게 좀 보내놓고, 그 다음에 본답에서도 길게는 한 20일까지 좀 효과를 보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양 당일날 뿌리는 여러분들 뭐 풀코스나 다카바 이런 약제들 보면은 여러분들 한 상자에 몇 그램 뿌려야 되는지 아세요? 50g. 1kg 한 포 가지고 상자 20상자를 뿌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러면 한 상자에 50g이 들어가게 돼요. 근데 한 상자 50g을 부위별로 고루하게 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요즘은 이양기에 채워서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마당에 깔아놓고 아니면 논둑에 깔아놓고 한 포 가지고 20상자 뿌리는 농가들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절대 그거 고루하게 못 뿌립니다. 정밀성도 떨어지고 노동력도 힘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파종할 때 뿌리는 약제도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제가 안 좋은 기술이니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뭐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는 하시되 조금 더 정밀하게 뿌릴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파종할 때 동시에 약제 뿌려라. 이양 당일날 뿌리면 이런 현상 나와요, 안 나와요? 이슬 털고 한다 하더라도 상자 처리제 이렇게 뿌리고, 이양 해놓고 나무는 뿌린 약제가 뿌리 근처에 있어야 되는데 둥둥 떠다니고, 이게 허실이 너무 많아요. 허실이 많아요. 그리고 이쪽은 한쪽에 너무 많이 뿌려져 버리고, 이게 또 동력 살포기를 메고 하신 분들은 그나마 더 조금은 더 정교하게 하실 수가 있는데, 그분들의 문제는 또 뭐냐, 마당으로 나가본 것들이 더 많아요. 그것들로. 예, 그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벽시 자동 파종기 안에서 약제를 뿌릴 수 있는 요 통 하나만 설치하면 됩니다. 요 통 하나. 이게 70만 원인가 60만 원인가 정도 되는데, 뭐 마을에서 사가지고 돌려 써도 되고, 뭐 탈부착 가능하니까 요거 하나를 물 뿌린 다음에 설치를 하셔야 되고, 벽시 파종하는 이 기계 이 다음에 뿌려도 되고, 요 두 개는 장소 위치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요런 것도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고 실천을 조금씩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처음에 이제 이렇게 약지가 먼저 이제 이건 뿌려지는 모습입니다. 이제 이 위에 벽시 뿌려주고 이제 상토가 복토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 제가 이 기술을 이제 이 교육 자료로 해가지고 농가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저한테 돌아오는 제일 많은 문제점이 뭐냐면, 약해는 없느냐 이거예요. 약해.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약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농약 장사처럼 보이지만은 약해는 전혀 없어요. 오히려 매트 형성이나 뿌리발이가 훨씬 더 잘 돼요. 훨씬 더. 육묘 기간 20일, 30일 동안 이 농약 하나만 해놓고 나면 지 스스로 병이 걸려도 예방과 치료가 스스로 돼버리니까 정말 육묘가 깨끗 잘 된다. 요거 관련해가지고 민원 들어온 거에 강진에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농약회사에 물어봤더니 거의 없습니다. 거의. 이 약제를 뿌려놓고 자기가 그 육묘 관리를 잘못한 거지 이 약제로 인한 약해는 전혀 없었습니다. 요 약제가 나중에 가면은 이제 뭐 문고병까지 방제가 되고 이러한 뭐 장점들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양 해놓고 초기 저온성 병해충만 잡아줘도 저는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고병까지 방제를 해준다고 하는데, 솔직히 문고병 같은 경우에도 초기나 방제하지 나중에 조금 새끼 치고 날 뜨겁고 하면은 솔직히 방제는 힘들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두 번째 슬라이드까지는 마치겠습니다.